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 시내 도로의 제한 속도를 시속 50km로 줄이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과 피해를 줄여보자는 취지인 거죠. 그렇다면 도로 내 주행 시간은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실제 시민들과 함께 실험을 해봤습니다. 류재민 기자입니다. 부산시가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내놓은 안전속도 5030 대책. 현재 시속 60km인 제한 속도를 50km로 낮추는 건데 통행이 더뎌질 거란 이유로 반대 의견도 많았습니다. 시속 10km를 낮출 경우 실제 주행 시간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직접 실험해 보겠습니다. 서면교차로를 출발해 노포 삼거리까지 15km 구간을 속도만 다르게 달려봤습니다. 시속 60km로 달렸을 때 도착지까지 35분이 걸렸고 시속 50km로 낮췄더니 38분이 걸렸습니다. 두 실험 차량의 주행 시간은 불과 3분 차이입니다. 동일한 여건에서 거의 차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출퇴근 시간과 심야 시간대 실험 결과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속도가 낮아지니까 마음이 좀 안정적으로 되었고, 그리고 그렇게 도로상에 밀리는 이런 것만 없으면 시간적으로는 별로 차이가 없으니까. 하지만 시속 10km만 줄여도 보행자가 중상을 입을 가능성은 20%포인트나 크게 줄어듭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시범 운영 중인 영도구의 보행자 사망사고는 41.2%나 줄었습니다. 도시부 속도를 60에서 50km로 하향 조정했을 때 주행 속도나 시간상에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지거리 자체가 12m나 감소하기 때문에 운전자가 돌발상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현재 국회에는 도로 차량 통행 속도를 시속 50km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 부산시도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까지 제한 속도 하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 동아대학교 태권도 학과의 각종 비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교직원 부정 채용, 금품 수수, 폭행, 여기에 논문 대필까지 그야말로 이 백화점식 각종 비리 혐의가 본물처럼 터져나왔는데요. 특히 교수 채용 과정에서는 특정인을 뽑기 위해서 교수들의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파란 기자입니다. 동아대 태권도학과 비리는 주로 교수 채용 과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특정인 A씨를 교수로 선발하기 위해 교수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전현직 교수 2명은 2012년 A씨의 논문 실적을 부풀렸고 다른 교수들에게 부탁해 정성평가 점수를 몰아줬다는 겁니다. A씨는 교수로 채용됐습니다. 특정 교수가 자기 후배를 뽑기 위하여 자기 주변의 친한 교수에게 부탁을 했고, 그리고 또 자기 대학 출신의 교수에게 다시 면접 교수 심사위원으로 와달라고 부탁을 하여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원생과 감독이 금품을 뜯긴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교수와 교직원들이 장학금을 빼돌리거나 대회 찬조금 명목 등으로 7천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학과 안에서는 폭언과 폭행도 만연해 있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올 초부터 동아대 태권도 학과에 대한 광범위한 제보를 받아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경찰은 업무 방해 혐의로 전현직 교수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교수와 교직원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윤파란입니다. 신세계그룹이 해운대 부산 웨스틴 조선 호텔을 재건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럴 경우 호텔 재건축을 고층으로 추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 해안 난개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임선은 기자입니다. 부산 최초의 특급 호텔로 1978년 6월 문을 연 부산 웨스틴 조선 호텔. 그러나 수년 사이 파크 하얏트 부산과 아난티코브, 힐튼 부산이 잇따라 개장하면서 관광 특구 호텔 업계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조선 호텔의 모기업인 신세계그룹은 웨스틴 조선의 리모델링을 계획해왔습니다. 그런데 동백섬 자리 건물을 허물고 층수를 올려 아예 새로 짓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업계에서 지금 도는 얘기는 우선 그쪽은 리뉴얼을 한다라고 이렇게
건너서는 들리고 있습니다. 신세계 그룹 관계자는 재건축을 포함해 여러 경우의 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웨스틴 조선 호텔은 국가 지정 문화재인 동백섬 근처에 위치합니다. 부산시 역사 문화 환경 보존 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건축 행위에 각종 제한을 받습니다.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최고 높이 30m 이하, 10층 이하 허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시 문화재위원회에 심의만 통과하면 기준을 넘겨 고층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럴 경우 해안 난개발에 대한 시민사회의 비판이 거셀 전망입니다. 부산시가 해안 난개발에 제동을 거는 방향으로 움직일지 철저히 살펴야 할 부분입니다. MBC 뉴스 임선응입니다. 부산 지역에서 초코 케이크 급식으로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인 학교가 2곳 더 추가돼 모두 9곳으로 늘었습니다. 부산시는 오늘까지 풀무원 계열사의 초코 케이크를 공급받은 학교를 조사한 결과 해운대와 부산 진구의 초등학교 2곳에서 모두 70명이 복통과 설사, 구토 등의 증세를 보인 것으로 신고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지난 4일 이후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인 학교는 9곳이며 증세를 호소한 학생은 700명이 넘습니다. 또 부산시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역학조사에서 이번 집단 식중독의 원인균이 살모넬라균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2018 부산 비엔날레가 내일 오후 개막식과 함께 비록 떨어져 있어도를 주제로 부산 현대미술관과 옛 한국은행 부산본부에서 65일 동안 개최됩니다. 이번 대회에는 프랑스 출신작 오귀스탱의 말할 수 없는 것들 등 34개국 66개 팀의 세계 정상급 작품 125점이 전시됩니다. 전시는 월요일을 제외한 평일과 주말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열립니다. 원격 감시 장치와 위성 통신망 등 최신식 장비를 갖춘 국가어업지도선 2척이 새로 취항했습니다.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은 오늘 다대양부두에서 국가어업지도선인 무궁화 16호와 17호의 취항식을 잇따라 열었습니다. 390억 원이 투입된 무궁화 16, 17호는 기존의 낡은 지도선을 대체해 앞으로 동해안 한일 중간수역에서 외국어선의 불법 조업을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오늘 성명서를 내고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한 조직적 반발을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서울이 지역구인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수도권이 황폐화돼 국가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하고 수도권 과밀화 방지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돌이킬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환영의 뜻을 보였습니다. 부산항만공사는 옛 연안 여객부들을 기종점으로 하는 신규 유람선 사업자에 부산 하버플래그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하버플래그 컨소시엄은 오는 11월 정식 법인을 설립한 뒤 내년까지 500톤급 규모의 신규 선박을 도입해 유람선 운항에 나설 계획입니다. 부산상공회의소는 오늘 성명을 내고 금융위원회가 회계 투명성 강화 등을 위해 발표한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수도권 집중화를 부추기는 역차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개정안은 상장회사의 감사인 등록 요건을 자본금 5억 원 이상 공인회계사 10명 이상인 회계법인에서 주사무소 기준 공인회계사 40명 이상인 회계법인으로 강화했습니다.